우선 그룹 바이를 사용하시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숫자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그래서 신생아 숫자이기 때문에 versu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연도니까 by year, 그 다음에 성별도 있어야 되니까 gender. 죄송합니다. 변수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네. 변수 이름의 의미는요. by는 뭐뭐로란 뜻이고요. 연도와 성별로 신생아 숫자를 찾겠다. 네, 그런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YOB 데이터 프레임. 이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그룹 바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하는데 여기 바이에다가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리스트를 몇 개를 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컬럼 이름은 이어, 두 번째 컬럼 이름은 젠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룹이 묶였겠죠. 그룹이 어떤 그룹들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첫 번째는 1880년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 부분 집합은 같은 연도의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그 다음에는 1881년도 남자아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81년도 여자아이.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들이 쭉 만들어지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2010년도 남자아이, 여자아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모든 부분 집합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이름, 성별, 벌스, 그리고 연도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벌스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컬럼에 무엇을 구하면 된다? 썸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면 된다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부분 집합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 집합에서 versus라고 하는 컬럼을 찾은 다음에 그 컬럼에서 모든 값들의 합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출력 한번 해볼까요? verse by year 그리고 다시 언더스코어 젠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시리즈일까요? 시리즈예요. 자, 여기서 컬럼이 한 개밖에 없어요. 컬럼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왼쪽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전부 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가 두 개의 레벨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레벨로 나눠져 있는 거고 1880년도 이게 첫 번째 레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은 젠더가 여성 남성 마찬가지로 81년도 이게 81년도가 첫 번째 레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은 여성 남성. 그러면서 그 그룹 안에 있는 숫자들을 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1880년도에는요 여자 아이들의 태어난 숫자보다 남자 아이들의 태어난 숫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81년도도 보면 여자 아이들의 출생 숫자가 적어요. 남자 아이들보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도를 보면은요. 여자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 아니군요. 아니군요. 네. 남자 아이가 더 크군요. 이 숫자 보면. 네. 중간에 역전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해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네, 여기까지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적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 출력된 모습만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리셀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죠? 리셀 인덱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덱스들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versus by year by gender 점 index 이렇게 보세요. 자, 인덱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인덱스는 자, 이렇게 두 개 레벨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판다스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멀티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멀티 인덱스. 멀티 인덱스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는 숫자와 문자열. 두 번째 인덱스 숫자와 문자열인데 여기가 80년도 여성, 80년도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덱스가 전부 262개가 있어요. 자, 인덱스가 전부 왜 262개가 있을까요? 131개가 있었죠. 1880년부터 2010년까지 131개가 있었죠. 근데 남성, 여성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두 배가 되겠죠. 262개. 이렇게 두 단계 이상의 그 인덱스를 갖는 거를 멀티 인덱스라고 판다스에서 불러요. 그룹을 두 개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아예 그룹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 하면 결과만 볼게요. YOB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를 똑같이 하겠죠. 그룹 바이에다가 연도를 먼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을 줄 거예요. 자, 다른 아규먼트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as index. as index를 false라고 줘버리고 그 다음에 versus 컬럼을 선택해서 똑같이 뒤쪽은 똑같아요. versus 컬럼을 선택해서 합계를 구하겠다.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결과가 달라져요. 자, 얘는 3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앞에 사용한 이 녀석들을 그러니까 그룹별 묶어주는 카테고리 변수들을 인덱스로 false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3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라인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만드시는 게 라인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컬럼 이름 찾아서 X축, 컬럼 이름 찾아서 Y축, 그 다음에 또 다른 컬럼은 색깔. 이렇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는 게 조금 더 그 그래프를 그리시기에는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reset inde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reset index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versus. 자, 우리는 by year, by gender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무슨 함수? 일단 이것만 먼저 출력을 해보면 컬럼은 한 개고 인덱스가 멀티 인덱스인 그런 시리즈예요. 자, 여기서 reset index. 이 reset index 보시면은요. reset index 사용하려고 보시면 얘도 아규먼트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왜 문서가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도 아규먼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 reset index를 해버리면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이쪽이랑 똑같죠. 그죠?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그 리셋 인덱스를 해버리면 멀티 인덱스도 멀티 인덱스를요 전부 다 그 뭘로 바꿔주냐면 컬럼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리셋 인덱스에서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인덱스에서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모든 다중 인덱스 우리말로 여기서는 판다스에서는 멀티 인덱스라고 부르죠. 모든 다중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변환을 해주게 돼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래프 그릴 때는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를 이용을 할 거여서
저장을 해둘게요. 얘는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으면 리셋 인덱스는요. 리셋 인덱스는 그 원래 시리즈나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를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versus 그냥 간단하게 df라고만 할게요. 간단하게 versus df 이렇게 해서 versus df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셋 인덱스가 원본을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원본은 versus by year by gender잖아요. 원래 그대로죠. 멀티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컬럼 한 개만 있는 시리즈죠. 그죠? 리셋 인덱스는 그 결과를 저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환된 거를 그러니까 원본이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고 원본에서 다중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변환한 녀석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변수에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리셋 인덱스를 하고 나서도 바이 이어 바이 젠더라고 하는 이 그 시리즈는 변경되지 않았죠. 그죠? 변경되지 않았죠. 자, 리셋 인덱스의 또 다른 사용법. 리셋 인덱스에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몇 개 없죠. name, label, inplace, drop, allow, duplicate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벨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레벨에 1번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컬럼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가 인덱스고 어디부터가 실제 컬럼일까요? 젠더와 벌스는 컬럼이에요. 여기 두 개의 컬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만 인덱스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제가 레벨을 1이라고 썼어요. 레벨을 1이라고 썼는데 그거는 원본에서 처음에는 여기까지가 인덱스였죠. 인덱스도 멀티 인덱스도 0번, 1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인덱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 아까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해 본 적이 있었죠. 인덱스가 값 두 개를 갖는 튜플 아니었어요? 값 두 개를 갖는 튜플이었고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0번, 두 번째 원소는 인덱스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여기 이 인덱스들은 인덱스 1번이란 말이에요. 일단 레벨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튜플에서 인덱스 0번이죠. 그러니까 인덱스 0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벨 1의 멀티 인덱스 중에서 다중 인덱스들 중에서 레벨이 1인 인덱스만 뭘로 하겠다? 컬럼으로 변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0번을 할 수도 있겠죠. versus by year by gender에서 reset 인덱스를 하시는데 레벨을 0이라고 줘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인덱스. 그러니까 젠더가 인덱스가 되고 year와 verse는 테이블의 컬럼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컬럼.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아마 얘는 그렇게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그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줄 수도 있어요.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인덱스에도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인덱스에도 이어와 젠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 이름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versus by year, by gender, reset index 똑같이 레벨인데 여기에서 젠더 이렇게 인덱스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젠더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뭘로 만들겠다? 컬럼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셋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요거는 리셋 인덱스의 함수에 레벨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는 두 가지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그 레벨 인덱스 레벨 숫자값 레벨 인덱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정수로 설정할 수가 있고 정수로 설정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인덱스에도 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덱스에도 이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인덱스 이름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0번, 1번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어 젠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것만 그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셨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컬럼으로 가져가고 어떤 것들을 인덱스로 그대로 놔둘 거냐라고 할 때 이 리셋 인덱스를 잘 이용을 하시면 원하는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개수의 컬럼들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화예요. 시각화할 때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들을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은 이거 사용할 거예요. 뭘 사용할 거냐면 versus 데이터 프레임. 컬럼 3개 가지고 있는 거. 이어와 젠더와 verse라고 하는 컬럼 3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라인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점 라인 플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은 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versus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그 다음에 X축은 연도가 되면 좋을 거예요. 연도. 이게 컬럼 이름. 그죠? 컬럼 이름. 그 다음에 Y축은 여기 versus. 그죠? versus니까 태어난 숫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젠더, 피메일, 메일이라고 하는 젠더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 선의 색깔로 이용을 할 거예요. 젠더. 이게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plt.grid 그려주시고 plt.show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파란색이 여성이에요. 파란색이 여성이어서 그래프 그려진 거를 보시면요. 요 부분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구간,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구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남자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는 해가 있고 여자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는 해가 있고 뭐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연도별 신생아 이름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굉장히 여러 개 쪼개져 있었던 131개의 파일로 쪼개져 있었던 그런 파일들을 읽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인구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